오늘은 당시 미국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반대편이니까 또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행위인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평소에 재정이 탄탄한 국가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기 좋은 또 환경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 좋다고요? 네, 뭐 자꾸 무기도 사야 되고 식량도 구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단 시작을 하면 네. 무조건 이겨야 되죠. 네. 이기려면 이제 무기를 사거나 사람들한테 급여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돈을 찍어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면 간단하긴 하는데 문제는 점점 많은 돈이 풀려 나가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결국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되면서 전쟁을 할 능력 자체를 이제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결국 독일 본토에는 포탄 한 발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독일이 항복을 한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중국에서도 국공내전 끝에 모택동에게 패배한 장개석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 본토를 내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전쟁을 멈추게 할 만큼 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할 만큼 이런 막강한 무시무시한 파워를 지녔네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돈을 찍지 말고 네. 뭐 국민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무한정 더 거둘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을 또 많이 거두면 이거 역시 또 혁명을 또 그렇죠. 가져오는 방법 데모가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미국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전쟁 영웅이 된 존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됐어. 네. 그러면 그냥 제대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본토에서 전쟁 공채라는 채권을 팔기 위해서 헐리우드 유명 배우 등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갖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 미국은 이 전쟁 공채를 잘 활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전쟁 공채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했다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풀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렇게 돈은 풀려 나가지만 정작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는 공급이 줄어들어요. 왜요? 전쟁 때문에 소비재 만들 공장이 다 망가져서 그런가? 공장들이 다 군수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군수품을 만들어야 예, 되니까. 뭐 농기계라든지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은 다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여성복을 만들던 뭐 회사들도 전부 다 군복을 만들어야 되고. 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원래 전쟁 전에 연간 500만 대씩의 승용차, 트럭을 만들던 나라였어요. 네. 근데 이런 미국도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자동차 생산을 거의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탱크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942년부터 45년까지 흔히 말하는 이제 승용차, 민수용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은 수십 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살 물건만 있으면 달려 들어가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럼 중고차 가격도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이 좀 길어지면 정부는 식량과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배급제를 이제 실시하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게 될 텐데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풀려나간 돈은 이제 폭탄 같은 존재죠. 이거를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채권의 일종인 이제 공채가 최고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사람들이 현금으로 일단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현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샀으니까. 그렇죠. 채권을 샀으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현금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자는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이자는 나중에 문제니까 그렇죠. 네, 감당할 수 이제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네. 이거부터 걷어들이자. 그렇습니다. 채권을 사세요. 이렇게 이끌었던 거군요. 당시 미국은 채권을 얼마나 발행한 건가요? 그러면? 1941년부터 45년까지 미국은 1,875억 달러의 공채를 판매합니다. 당시 미국 성인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요. 매년 1인당 성인 1인당 한 600달러 정도씩 들여서 매입을 한 셈이에요. 당시 미국 1인당 GDP가 한 1,460달러 정도였으니까 성인들이 매년 1인당 GDP 한 40%에 이야. 해당하는 금액을 공채 구입에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 이제 요즘 비용을 한번 환산을 해보셨는데 네. 해보니까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를
공채를 어머. 산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2명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1,600만 원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탁월했어요. 당시 미국은 이제 4년간에 한 3,3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이제 쏟아붓고 있었어요. 근데 공채로 1,875억 달러가 이제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875억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풀려나간 돈은 3,300억 달러가 아니고 1,500억 달러만 남아 있는 줄게 거죠.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4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9% 수준.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2% 정도밖에 안 올랐던 거죠. 아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 똑똑하다. 이것도 채권이라는 채권 무선 청소기처럼 이렇게 쭉 시중에 돈 많네 쭉 한번 빨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물가를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했네요. 야, 이게 듣고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채권을 그렇게 많이 산다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근데 이걸 국가에서 혹시 사라고 강요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요? 그 많은 국가들은 이제 강요를 했죠. 근데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러기는 힘든 나라였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율에 맡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공채를 사는 게 애국하는 거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려면 꼭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판매 전략, 선전전 이런 거를 이제 구사를 했던 겁니다. 강요는 안 했지만 구슬리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쟁 전에 이미 영화, 라디오 이런 대중 매체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 기법들이 이미 잘 활용되고 있었어요. 물건을 사세요랑 공채를 사세요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 궁금하다. 아니 대체 어떻게 판매를 했길래 광고는 또 어떻게 하고 판매 전략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 영웅, 네. 우리가 이제 전쟁 영웅이 탄생을 하는 거죠. 혼자서 뭐 적진을 뚫고 많은 업적을 세운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전쟁 영웅하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의 최고 인기 이제 여배우들 한 5명 정도를 이제 한 조로 만들어요. 아, 이건 반칙이다. 끝났다. 그러면서 미국 각지를 이제 순회 공연하면서 이 공채 판매 행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이 전쟁 영웅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자신의 동료가 얼마나 힘들게 전선에서 하지만 용감하게 싸우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에게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지금 계시지 않고 여기 있지만 공채를 사주시면 아직도 전쟁터에 남아있는 제 전우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 공채를 사겠소라고 하는 이 약정서에다가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는 배우가 또 전쟁 영웅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내 안에 있던 애국심이 뭉클뭉클해지면서 이건 무조건 사야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쟁 영웅들은 다니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체질이 알고 보니까 이제 무대 체질이셨던 분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되게 즐기면서 예, 잘했다라고 네. 이야기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되게 컸습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현역 군인 신분이었어요. 군인 신분인데 더 큰 일을 위해서 잠시 본토로 왔어요. 혹시 이런 거 막 할당량 채워 이거 예. 채권? 할당량이 있었어요. 오, 예, 물론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그래서 무슨 페널티를 받거나 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게 자기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 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쇼맨십 있는 분들이야 안 힘들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전선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차라리 전우들하고 같이 송탄이 빗발치는 네. 곳에 있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거였던 다 거죠. 사람마다 진짜 체질이 있나 봐요. 있습니다. 앞에서 공채 발행으로 1,875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더라도 남은 돈이 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공채 발행으로 1,875억 달러를 환수하면 나머지 한 1,500달러가 계속 시중에 유동성으로 남아 있는 셈이었던 거죠. 네. 이 돈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더 걷어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율을 막 20% 30%씩 이렇게 징수한 건 아니고요. 한 5% 정도만 이제 세율을 해서 별도의 세금을 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기존에 걷던 소득세에다가 한 5% 정도를 더 붙여서 승리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득세의 5% 정도 더 붙이는 정도면 네. 지금 체감으로는 그렇게 크질 않아서 이런 방식으로 그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허술하고 좀 이렇게
뭐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큰 일을 치를 때는 의외로 섬세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세율은 낮았지만 평소 같으면 그래 소득이 적어서 넌 세금 안 내도 돼라고 하던 이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소득세라는 것들은 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였어요. 근데 한꺼번에 거두려고 그러면 이제 살림살이 운영하기 쉽지 않은 거죠. 부담되겠다.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나 지금 낼 돈 없어요. 네. 막 이렇게 버티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때부터 미리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도록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원천징수 같은 거네. 예, 원천징수가 이때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던 거죠. 내 주머니에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 이만큼 있어. 그런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 라고 그러면 좀 아쉽고 괜히 억울하고 짜증나죠. 네.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감정을 좀 아실 텐데 음. 처음부터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냥 덤덤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예. 원천징수 뗀 돈은 또 약간 소량 떼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냥 뭐 크게 얼마 뗐다, 많이 음. 뗐네 싶어도 그냥 그건 숫자지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간 돈이 아니니까. 네, 지나면 또 있게 되고. 예. 그래서 미국은 사실 남북 전쟁 때도 이미 이런 방식을 한번 도입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잘 활용했던 거죠. 참 사람 마음 단순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세점도 대폭 낮춰요. 그러니까 일정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죠. 너는 그 정도 벌어서는 그거 너 먹고 살기도 힘들지 세금 안 거둘게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웬만하면 다 걷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갑자기 없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율은 낮아도 이제 좀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나는 여기서 공장에서 앉아서 내 일을 하면 월급도 들어와. 거기 세금 좀 더 내는 거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만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야 내가 큰 돈은 못 내도 그렇죠. 공채도 야, 사는데. 이게, 누군가는 공채도 사는데 이 정도는 나도 그렇습니다.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배급제 그리고 임금 통제 이런 것도 병행하면서 물가를 아주 낮추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아니 근데 임금 통제 이건 뭐예요? 이 전쟁 때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경제해야 되죠. 이거를 정책적으로 제한했던 거예요. 얼마 이상은 받지 마라. 안 쳐준다. 네. 얼마 이상 해도 이건 무상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임금을 받던 남성들이 이제 군대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당시에 받던 이제 여성들을 이제 공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당시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던 나라 중에서 여성 노동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어요. 예,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미국은 처음서부터 이 여성의 우리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총 군사 병력이 몇 명 딱 네.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돼라고 이제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대에 가고 나면 빠져나간 그 빈틈을 이제 여성을 동원해서 채웠던 거죠. 와, 남성들이 이렇게 군대에 간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산업 현장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네. 잘 해냈을까요? 이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이 여기 있었어요. 미국은 옛날서부터 나라는 넓고 여기저기서 흩어져가지고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부품을 여러 군데서 갖고 와서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를테면 나사, 뭐 이제 나사의 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돼야만 조립이 가능하겠죠. 네네. 그래서 미국은 옛날서부터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표준화하는데 세계 최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립할 때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능숙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던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최대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생산 현장에 이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면은 이제 마이스터 우리가 말하는 장인에 의존했던 이제 독일하고는 크게 다른 이제 그런 그러네요. 모습이었던 것이죠. 확실히 어떤 표준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모두가 쉽게 그 일에 적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보면 정말 전쟁은 군사력 하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든든한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보니까 또 알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간의 네. 전투, 뭐 일주일 이 정도라면 평소 생산해 놨던 것을 가지고 싸우면 이제 되는 문제였던 거죠. 네. 근데 결국 전쟁이 이제 이 기간을 지나서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나라의 생산력 그리고 경제력이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 물자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미국은 당시 막강한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네. 철저하게 전쟁만뿐만 아니고 경제를 챙기면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를 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에 또 승리를 이끌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말 그대로 세계 최강국이 됐던 거죠. 네. 새로운 세상을 듭니다. KBS ODU 이 지식